병행을 하기 전에 손을 바닥에 짚어서 감각을 느껴보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바닥에 짚으시는데 그냥 짚으시는 게 아니라 몸무게를 좀 그쪽으로 기울여서 실어주세요. 한쪽 손이요. 그러면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실리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손바닥에다 실으시고 온 마음이 손바닥에 실려서 가만히 그 어떤 감각들이 있는지 느껴보시는 거세요. 느껴지는 게 있으신 분들은 마음은 손에 고정해 두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따뜻함이든 시원함이든 딱딱함이든 눌림이든 괜찮으세요? 어떤 것이든 이야기해 주세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따뜻함이라면 그 따뜻함이 따뜻하기만 한지 주의 기울여 보시고 따뜻함이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퍼지면 어떻게 퍼지는지 사라지면 언제 어떻게 사라지고 새로운 감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계속 마음 붙이기 어렵고 마음이 떠나면 다음, 누름 이렇게 명칭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차가움을 보고 있다 그러면 차가움 축축함을 보고 있다 그러면 축축함 옥신거리면 옥신거림 이름 붙여가면서 보십시오. 일 분만 더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떼실 건데 마음은 손에 완전히 붙여두세요. 아주 서서히 떼실 거예요. 근데 떼는 게 중요하신 게 아니라 손바닥에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감각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찰을 주의 깊게 하시면서 세세하게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렇게 서서히 떼실 거세요.
잘 보셨어요. 그 손이 그렇게 눌려 있는 감각에서 그 눌려서 조금 더 조이거나 팽팽하거나 하는 감각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다면 손이 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감각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손이 들어지는 순간에 그게 사라졌는지 이동해 갔는지 약해졌는지 다른 감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있냐면 알 수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죠. 저희가 대부분 언제 생겨나서 언제 사라졌는지를 알 수 없이 어느 순간 보면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사라지거든요. 저희가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돼라는 강박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보는 집중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거든요. 한 방울의 물도 지금 갖고 있는 걸 계속 보고 있어서 흘리지 않겠다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눌림이 만약에 알아졌다라고 하면 그 눌림을 보고 있는데 손이 조금 들어지고 하면 그 눌림은 어떻게 되는지 새로운 감각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서 가렸기 때문에 이 눌림을 인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 눌림이 있는 곳을 보고 있지만 언제 이 눌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감각을 제가 지금 팔을 들겠다라고 하면 마음이 먼저 팔에 실려야 돼요. 팔에 실려야 되고 그냥 이제 알아차림이 좋아진 분들은 이렇게 해도 완전히 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팔을 들겠다라고 한 마음이 실려야 돼요. 실려야 되는데 벌써 묵직하기도 하고 살짝 저릿하기도 하고 이런 감각들이 느껴지면 그대로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이것들이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에 저릿하던 감각들이 툭툭 튀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묵직하던 것들이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위쪽은 가벼워지고 아래쪽이 더 묵직하다가 단단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감각들을 그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각이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다,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다 이거 사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사띠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주의를 계속 기울이지 않으면 저희는 시야에서 대상을 오래 쥐고 있지 못하거든요. 잠깐 보고 놓고 잠깐 보고 놓고 이렇게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끈적한 걸 알다가 마음이 없다가 알다가 없다가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주의 깊게 알고 있다면 끈적한 걸 아는데 그 끈적함이 이동해 가는지 그 옆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 끈적함이 그 자리에서 더 끈적한지 알 수 있겠죠. 끈적함이 아니면 끈적함이 그 자리에서 끈적함은 툭 하고 사라지고 다른 쪽에서 약간 열감 같은 게 느껴졌는지 이런 식으로 도대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돼서 그것이 사라졌다라면 그러면 그 자리에는 뭐가 있는지 계속 정말 주의 기울여서 보고 있는 거죠. 이 물질과 정신을 이렇게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이 따라잡아서 그것들이 엄청난 빠른 생멸을 본다라는 것에 얼마나 많은 주의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일반인은 못하는 일이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아이들도 하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약간 건성의 마음으로 그냥 아는 만큼 알지 뭐 이런 마음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굉장히 주의 깊고 공손하게 모든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서 완전히 알고 있나?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좀 움직일 때 어떻게 됐지? 뭐가 있지 그 자리에는? 어떤 감각을 알고 있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시야에서 한순간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 요걸 자꾸 훈련하시는 거세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동작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동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동작을 왜 하냐면 동작은 느낌의 무덕이에요. 그래서 손에 감각이 없는데 동작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죠. 동작을 알 수 있는 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작이라고 이름 부리지만 저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 감각의 무덕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보고 있었어요. 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러면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동해 가서 손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게 이동해 가서 그 대상을 놓고 다른 새로운 대상을 안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걸 아는데 들려고 하는 순간에 그 감각이 퍼지거나 다르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구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면밀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다라면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하는 분명하게 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에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에 더 주의가 기울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혜도 더 예리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너무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것들이 알아지거든요.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고 뭐를 알고 있는지 그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졌다면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갔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 대상 자체가 지금 눈앞에서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없어진 건지 다른 대상으로 변화한 건지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대상으로 놓은 건지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쵸. 마음이 떠난 거죠. 그쵸. 바꾸세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손에서 마음 떼지 마세요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도 손에서 마음을 떼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과 동시에 이거 다 놔버리고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듣는데 떼지 않고 이렇게 들으면서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시야에서 떨어지지 않게요. 나가지 않게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생겨나서 사라지는 거, 그 다음 것이 생겨나서 사라지는 거, 다른 곳에서 어떤 게 생겨나서 사라지는 걸 마음이 아는 거, 이런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리까지 느껴져요. 그죠? 그 손에서 알아주던 것들이 확장되면서 다리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아, 다리는 지나서. 다리 지나서. 지난 감각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쥐가 나도 모래알갱이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가 작은 알갱이가 톡톡 튀는 것 같기도 하고 전류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다르거든요. 뭐가 땡기고 뒤트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그 감각이 더 강하게 느껴진 게 누른 쪽 아니셨어요? 손으로 누르고 있었던 쪽? 맞죠? 그쪽에서의 모든 감각들이 좀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손의 감각도 그렇게 막 튀는 것처럼 보이고 그쪽 다리에서도 도드라지지 않아요? 둘 다 왼쪽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이쪽에 지금 향해져 있으면서 알면서 이쪽의 대상들이 좀 도드라져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 오른손에 집중해 보세요. 말만 해도 오른손 감각이 도드라져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모일수록 더 도드라지는 거죠. 마음이 모일수록 선명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귀에서 들림 하는데 귀에서 부딪히는 걸 알다 보면 귀에서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온 얼굴에서 이쪽에 어깨에서 이런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마음이 내가 가 있는 쪽의 것들이 이제 곁들어서 같이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있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그 느낌이 그럴 수 있어요.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근데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진짜 마음으로 가서 다 보듯이 다시 느껴보고 해서 그게 반복적으로 제대로 닿다가 분명하게 그것들이 맞닿게 되면 마음과 대상이 맞닿게 되면 그것들이 좀 또렷해져요 더. 그럼 선명해지면 아 이게 무슨 느낌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세요.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알려는 노력은 계속 기울이셔야 되세요. 네, 잘 보셨어요.
맞아요. 경행을 하시기 전에 경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걸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좋은 수행자는 발이 떨어져요가 아니라 왜 발가락 하나하나가 다 따로 떨어지죠? 하거든요. 떨어지는데 하나씩 이게 떨어졌다 저게 떨어졌다 이게 떨어졌다 아래로 그냥 저는 한 번에 덩어리 져서 발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툭 하면서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것들이 막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같이 떨어지는 거지 실제로는 여기서 이게 움직였다 저게 움직였다 막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면 그 안에 세밀한 것들이 보여요. 이전보다 훨씬 세밀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닿으니까 눌리기도 하고 끈적이기도 하고 좀 더 있으니까 바람의 감각도 느껴지고 어디서 없는 특별한 걸 보라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전보다 자세해지는 거예요. 자세해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더 들여다보니까 더 면밀해지고 세밀해지고 이렇게 가시는 거세요. 잘 보셨어요. 네. 뭘 붙여주는 네. 이 정도. 굉장히 잘 보셨어요. 그렇게 그냥 보시는 건데요. 그것들을 다음에 다시 보실 때 경영하실 때는요. 지금 뭐 통풍의 느낌, 아니 맥박이 뜨는 느낌, 욱신거리는 느낌, 이 느낌들을 한 번 더 조금 더 느껴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뛴다가 아니라 정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핑하는 사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실리는 것처럼 뛰는 그 느낌의 마음이 실려서 그걸 조금 더 느껴보려고. 스르르 풀린다 할 때도 그 풀어져 가는 감각을 조금 더 자세히 느껴보려고 이렇게 기울이시면 지금 굉장히 잘 보셨는데 그게 더 자세해지고 더 깊어지고 왜냐하면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관심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뭐가 알아졌든 아 지금 눌렀으니까 끈적하구나 라고 아는 것과 퍼져나가네 라고 아는 것과 퍼져나가는 감각에 마음이 완전히 실려서 그걸 알고 있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더 주의가 기울어지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핑하는 거를 눈으로 그냥 보고 있을 때는 그 형상을 알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게 감각을 유추할 뿐이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서핑을 하는데 가서 몸이 실려서 거기에 있다가 보면 그 물살의 감각을 그대로 내가 느끼고 있죠. 대상도 멀리 보일 때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걸 바라봐요. 그리고 많이 개념화돼서 형상화돼서 그것들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동시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냥 이건 발이고 떨어지고 있어라고 보는 거죠. 부품과 꺼짐을 보실 때도 처음에는 매끄럽게 이게 부풀고 꺼지고 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나중에 제 배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요 하니까 왜 여기저기서 동작들이 막 부품과 꺼짐이 한 개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부품과 꺼짐이 생기면서 그게 하나가 전체가 부푸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처럼요. 그냥 겉에서 그 껍데기를 보면서 그 형태로 따라가고 있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뭐가 생겨나고 있는지를 더 마음이 실려서 그거를 느끼면서 아는 것이 삶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삼례는 위에 둥둥 뜨는 종류의 위퍼서나 사티는 위에 둥둥 뜨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대상 속으로 첨벙 들어가서 거기에 고정돼서 그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말처럼요. 알아차림의 힘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강조를 안 하셨어요. 명상 스승들 그냥 열심히 알라고 하셨어요. 공손하게 주의 깊게 알아 하면 수행자들이 저절로 점점 깊은 것을 보고 얘기했어요. 근데 현대의 수행자분들은 그게 잘 안 되세요. 왜냐하면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붕 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명상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그냥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평온함을 느끼는 거라고 너무 이게 인식되어진 것이 있어서 멀리서 그냥 지켜보면서 개념화된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냥 어떤 그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쪽의 수행들을 하신다는 거죠. 이 물질과 정신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명상을 하셔도 명상을 하시면 당연히 그 깊어져야 되고 깊어진다라는 건 현미경의 힘이 좋아지는 거고 현미경의 힘이 좋아지면 더 많이 보이고 더 자세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셔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세히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더 공손하게 주의 깊게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뒷받쳐주지 않으니까 보이는 만큼에서 그냥 여기까지 하는 마음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한 번 더 정성을 들여서 기울이는 마음이 계속 작용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습관적으로 작용이 안 돼요. 현대인들이 대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며 인터넷이며 뭔가 끊임없이 어떤 대상과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떤 곳에 안정적으로 깊이 머무는 마음이 생기기 어렵고 짧게 가볍게 이렇게 만나면서 표면을 흐르는 마음이 거의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이제 시켜보면 어른들이건 어린아이들이건 수행을 하시면 이제 마음들이 굉장히 대상에서 멀어져 있고 붕 떠 있네. 과거의 수행자들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수행하는 모든 분들을 만나봤을 때. 그래서 나는 뭐를 얻었다, 나를 뭐를 깨달았다 하시는데 이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거든요. 이건 진짜 깊어져야 되고 정말 세밀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라도 유도를 하는 거죠. 아실 때 그냥 아는 것에서 만족하시지 말고 거기에 이게 그냥 경전에 나온 주의예요. 그냥 딱딱하네, 부드럽네, 떨리네가 아니라 떨림을 진짜 주의 깊게 알기 때문에 그 떨림이 어떤지까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뭐 퍼진다라고 하는데 퍼지네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아니까 그 퍼지는 것들 안에 미세한 파도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더 마음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의 깊게 해야 수행이 그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는 인식 세계 안에 갇힌 채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손함이 있어야 주의 깊음이 있잖아요. 주의 깊게라는 말을 이제 공손하게라고도 또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뭐 어른들 있는 데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손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볍지 않아요. 마음을 그래서 걷는 것부터 뭐 내려놓는 것부터 주의를 가지잖아요. 그런 어떤 주의 깊고 조심스럽고 공손한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풀어진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이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공손하게 한다는 거죠. 네. 잘 보셨어요. 뭐 어떻게 보는 건지 좀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마음 기울이면 그냥 알아지는 것들, 마음만 거기 있으면요. 예. 네. 네, 잘 보셨어요. 네. 그런 아주 단순한 것들인데 조금 그래도 그 감각들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네, 그렇게 자세해지시는 거예요. 잘 보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경행도 접촉하는 걸 아는 거고요. 풍과 꺼짐도 이 안에서 계속 부딪힘이 생겨나고 있어요. 바람의 선풍과 저희 몸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부딪힘에 의해서 계속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것들도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시면 이런 것들이 알아지시는 거고요. 계속 아실 수 있는 거고 경행할 때 우리가 움직일 때 전부 똑같아요. 그렇게 알 것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많다는 거죠. 마음만 기울이면. 네. 점점 이제 보는 것들이
이 차가움이고 딱딱함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보이죠. 그렇죠? 세밀하게 보이고 그것들이 좀 더 이렇게 확대돼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느리게 보는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변화 과정을 보게 돼요. 듬성듬성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전되고 이전의 개념이나 생각으로 자꾸 알려고 하시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점점 어떤 실제를 보시는 힘이 더 좋아지시죠. 잘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뭐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어떤 감각인지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순간을 가만히 느끼시는 거세요. 그리고 움직일 때에도 그 감각들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시면서 경행을 저희가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